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더비라는 그 지역 커뮤니티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더비 뭐냐면 지역에 막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교환 프로그램,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 책을 읽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게시판 같은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었고, 지자체나 지역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게시판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기 막 참여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미더비라는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에 이제 그런 게시판을 옮겨 놓은 거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데 같이 하실 분, 어떤 날짜에 할 건데 우리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 게 미더비입니다. 미국에서 스캇 하이퍼만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만든 서비스인데, 24년도 1월에 밴딩 스푼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는데, 이 회사가 이탈리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밴딩 스푼스의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에버노트입니다. 에버노트도 밴딩 스푼스에 인수되었어요. 미더비를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비슷한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미더비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접 커뮤니티를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입을 해봐서 어떤 모임에 가입하기 전이나 가입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더비의 주요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룹을 이제 참여해보고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식으로 앱을 회원가입을 처음부터 해서 그 이벤트를 참여하기 전까지를 써보려고 해요. 이제 미더비라는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검색창에 미더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더비는 웹도 지원하고 있어서 웹을 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를 위주로 해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쳐있는 화면에서는 조금 깨지네요. 회원가입도 아직 하지 않았고 로그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 의아한 게, 제가 지금 서울시에 있지만 지금 세종을 기반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에서 찾아보기 해서 역사물로 찍어볼게요. 이거는 이 지도상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표시해주고, 해당 마커를 클릭해주면 그 위치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알려주네요. 온라인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영어,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나는 것도 있고, 좀 신기한 게 이 미더비에서는 저는 서울인데 세종으로 나오고, 서울로 치면은 아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해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땅이 작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이 작아도 그냥 퉁쳐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그룹, 그래서 주요 행사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이벤트가 있고 또 그룹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엄청 많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한국어 설정을 해도 이제 영어 위주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크게 개의치 않고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앱이 2002년도에 나와서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그룹들이 있고 이벤트가 있을 텐데, 아까 조금 찾아봤을 때 단점으로는 비활성화된 그룹 관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조금 살펴봤고,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리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구글 플레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1000만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 리뷰도 한 20만 개 정도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살펴보면 최근 리뷰는 아니지만 유료인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결제 부분인데, 결제에 대한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는지 오류가 나서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나쁜 평가를 주셨고, 별점을 잘 주신 분도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꼼꼼히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미더비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편하진 않나 봐요. 그런 식으로 부족한 기능에 대해서는 나쁜 평가를 주시면서 이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은 하지만 이제 관리가 기민하게 뭔가 대처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앱을 살펴보기 전이지만 리뷰만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뭔가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 리뷰를 살펴보면 여기는 4.5점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400개 평가가 있고 보이는 리뷰들을 보면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별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쪽에 눈이 가더라고요. UI 때문에 뭔가 UX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구매 삭제를 요청드리는 분들도 꽤 계시고 쓰다가 에러 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몇 년 전의 리뷰들이니까 최근에는 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앱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더블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디폴트로 세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서울로 써볼게요. 서울, 관심사, 소셜 네트워킹, 자기개발, 즐거운 시간, 소셜, 댄스 빼고 나머지에 대한 카테고리들도 살펴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뒤로 가기 넘어갈게요. 에러가 나서 넘어갈 수 없는데 이제 이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서 진행할 수가 없네요. 한번 앱을 껐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가입을 해볼게요. 다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해볼게요. 구글로 회원가입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서울 입력해주고 다음. 저는 아까 이 부분에서 여러 번 오류가 나서 이것만 선택해주고 넘어갈게요. 가입 이유. 가입 이유가 약간 명령식으로 대칭으로 만드세요. 해보세요. 가져가세요. 가져보세요. 이렇게 약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선택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그룹들을 추천해 주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제안을 해주면 가입하기가 조금 겁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입하면 여기 가입된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걸 되게 관심 있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추천해줘서 들어온 건데 활동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목록에서 관심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하면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안 하고 상단에 있는 다음을 눌러서 넘어갈게요. 아까는 그룹을 추천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참석해보라고 하네요. 이런 앱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거부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것도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더 플러스라는 구독제가 있는데 일주일에 6,600원,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1년에 11만 원이면은 9,000원 꼴을 내는 건데 아직 이 앱을 쓸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 정도 돈을 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이거를 딱 이 단계에서 하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하다를 누르면 이제 결제가 돼버릴 거고 그래서 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체크박스를 활성화했는데 저한테 이제 무료로 써보라고 하네요. 무료로 쓰기 싫어 해서 상단에 있는 X를 눌러서 나갈게요. 세종에 있는 게 계속 잡혀 있는데 세종으로 잡혀 있는 거 보면은 가입했을 때 선택했던 거랑 꼭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보면 이제 술 마시는 일, 영어 교환, 영화 보기나 국제 교류하는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 앱의 장점은 외국인을 만나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 바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각 메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화면이고요. 여기에는 추천 이벤트가 있고 추천 이벤트가 있는데 미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니까 약간 틴더처럼 이제 관심 있으면 오른쪽, 관심 없으면 왼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할수록 약간의 제 관심도나 흥미가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개선해서 더 정교화 시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관심 없으므로 다 넘겨볼게요. 국제교류 넘겨, 아트마켓, 코리안 클래스.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마크가 표시되는 것도 되게 좋아 보이네요. 청와대, 홍대, 남산. 더 많은 이벤트를 탐색해 볼게요.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다양한 우리나라 행사, 불꽃축제나 디저트 행사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앱 자체에서 만든 이벤트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한 기능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제가 아무런 이벤트도 참여하지 않고 그룹도 없으니까 이 홈 화면은 조금 심심해 보여요. 이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결은 약간 팔로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앱은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 특정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해 보고 싶거나 그 사람이랑 더 대화해 보고 싶어 이런 경우
경우에 연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탐색 메뉴를 살펴볼게요. 탐색은 이제 이벤트나 그룹, 사회 활동,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메뉴인데 제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 앱이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력, 게임, 기술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뭐 AWS 클라우드 모임이고 은근히 광고랑 이벤트랑 구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이벤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네요. 많은 모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고 기술 관련 이벤트들을 지도에서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알림 메뉴, 알림은 제가 활동이 없어가지고 표시되진 않고 있어요. 메시지도 아직 제가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채팅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메시지 기능은 유료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려면 이제 밋업에서는 유료.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꼭 밋업만 쓰지 않으시니까 이거는 뭐 카톡이나 뭐 다른 인스타나 제한들이 많아서 좀 참다가 만나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홈에서 한번 그룹을 가입을 해볼게요. 이제 새로운 그룹에서 뭔가 쓱 보면서 끌리는 그룹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글램핑 어드벤처 인 서울. 서울에도 글램핑 하는 게 있나? 만약에 가입 및 참가 신청을 누르면 바로 추가가 되네요.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그리고 참여를 한다 했는데 안 가면은 뭔가 페널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소개 그리고 링크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 눌렀는데 지금 밋업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갑자기 새로 들어오니까 뭔가 사용 동의에 대해서 필수를 받긴 하는데 필수적인 것만 동의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저 참석 안 할 건데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가 신청 수정을 눌러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는 쉽게 참석하지 않음을 설정할 수 있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유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주최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닌데 다들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에어비앤비나 글램핑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되긴 하겠네요. 이 그룹에 제가 이벤트를 참석하면서 그룹 멤버가 된 것 같아요. 이 그룹을 나가기, 그룹 탈퇴에도 이렇게 상단을 눌러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이벤트를 만든 그룹에 가입하고 참가가 되네요. 그래서 버튼 이름이 가입 및 참가 신청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냥 바로 가입해보면 참석이 되었고 그쪽 뭐 팝이나 이런 데 가서는 유료 결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9,000원이나 10,000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 밋업에서는 따로 이렇게 외부 결제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거를 막고 있진 않아서 좋은 것 같네요. 이것도 참가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룹도 탈퇴할게요. 이번에는 밋업이라는 앱을 처음 가입한 사람의 입장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벤트나 그룹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밋업의 기능은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다음 뭐 약속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거기서 만난 사람 중에서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 찾았다면 그 사람과 이제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네요. 이런 서비스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 만날 때 카카오톡으로 막 언제 어디서 보자, 나는 며칠 날 되고 너는 언제 시간이 돼 해서 만나는 건 이 친구 사이끼리 그러는 건데 그렇게만 약속을 잡아서 이제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계속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친구랑은 뭐 안 맞을 때도 있고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나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술집이나 카페 가서 돈 쓰는 거 비슷한 금액으로 뭐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끼리 이미 한번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장소에 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밋업이 아쉬운 점이 이제 저 구글 회원가입할 때 오류났던 거랑 왜 사용자들이 이제 구글 플레이나 이제 앱스토어에 뭐 나쁜 리뷰를 쓰는 게 조금 이해가 가는 게 그냥 제 오류인 줄 알고 막 여러 번 시도해도 이게 계속 안 되니까 뭐 짜증이 나는 거는 당연히 사람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영어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뭐 주최자 측에서 그거를 뭐 각 나라별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영어로 쓴 거는 이제 한국인 사용자라면은 번역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경쟁사로는 이벤트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몇 개 있긴 하죠. 소모임이라는 앱도 있고 뭐 당근도 되고 트레바리도 있고 페스타 아니면 뭐 이벤트만을 알려주는 뭐 이벤터스도 있죠. 다른 대안이 많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별로야 그런 거 다른 서비스 통해서 또 해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특정 서비스는 안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앱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더블 사용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앱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을 제공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미더블 여러 번 써본 사람이 계시다면 장점 이런 것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써보면 좋을 것 같은 앱을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haps the most famous classic in all the world of music.